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청문회에 관련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예. 생각보다 지금 그 검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들은 대중들 앞에 낱낱이 이렇게 공개될 때마다 예,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야, 저 정도였어. 정도였어.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검사, 판사에 대한 볼 일이 동경심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예. 공부도 잘하고 범생이고 설마 그렇게 했겠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기사에서 검사들이 조작 기소했다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리얼한 민낯을 보니까 경악을 하는 대학교 거죠. 입학한 지가 제가 40년인데 그때 이후로 법과 관련해서 지금 쭉 살아온 거잖아요. 예. 40년 동안 그 꼴을 봐왔던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아유 뭐 판사가 뭐 거짓말하겠어. 설마. 검사가 속여먹겠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참 진짜 답답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이 덕분에 좀 해소되고 있어서 저는 좀 통쾌합니다. 이게 그동안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게 중계를 안 하잖아요. 예. 뭐 드라마 위주로 하고 뉴스는 잠깐 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새로운 그렇죠. 게 되면서 정말 리얼하게 보니까 대한미디어의 역할도 크고 그다음에 예. 법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계를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특검법에다가 공개를 의무로 명시해 버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공개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예. 좋아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앞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사법부, 국민을 두려워하는 수사기관 이런 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가 투명성이다. 예. 공개돼야 된다. 지들끼리끼리 하게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예. 박상용 검사는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자 서영교 위원장이 바로 강제 퇴장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와중에 또 경호관들하고 이렇게 몸싸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랑이를 벌였다가 밖에 나갔는데 일부 언론들이 박상용 검사에게 물어봤어요. 네. 교도관이 그 외부 음식 그 반입했다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신경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네, 보셨어요, 그거? 예, 봤습니다. 아주 가관이던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막판에 몰린 자의 어떤 그 발버둥 이런 것 같은데. 예. 이제 남은 방법은 이제 내가 이거 혼자 한 거냐 하고 이제 다 끌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시켜서 했다 이거밖에 없거든. 거짓말 한 거 너무 많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쌍방울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실 때 나 전주 사람인데 제발 좀 정치 검찰로부터 좀 구해달라. 예. 예. 그 얘기 아유 나 진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몸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던데. 예. 검사님은 저와 김성태 씨가 천안 매제지간인데 제가 태국에서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검사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성태 씨랑 저랑 싸우고 결국 그 전에 이혼했지만 저희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그분이 버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나와서 제가 예? 세 분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는 전라북도 도민 기업이고요. 저희들은 전라북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을 했었고요. 근데 참 저희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희가 핍박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 자, 자꾸 이제 조작 기소 하시는데 이례적으로 공공수사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이었었어요. 제가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네, 21년 5월 달에. 증인 이제 그만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진짜 듣고 너무 싶은데 그만해요. 진짜 예. 21년 5월 달에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신문 쪼가리 두 개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비 대납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털러 갔다. 이게 네,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예,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예, 얘기죠? 좀 한 좀 풀어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인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성태 씨하고 무슨 천안매제 천안매제 그거 했는데 이미 이혼을 했다. 글쎄.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뒤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부부와의 관계가 아예 깨졌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 검사 4명의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정일권이라는 검사가 남욱 변호사한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라도 내 욕심, 내 출세를 위한 이득 이런 걸 챙기겠다는 짓을 그냥 무시로 반복했는데 그러고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검사 때문에 예.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진짜 눈물, 회한 막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저기 하신 분들이 아니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뭐 검찰 개혁이 되든 안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안심하실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예. 박상용 검사의 윗선이죠.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육부장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추가로 녹취 파일을 공개한다면서 틀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안 들려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 듣고 가보겠습니다. 나달라는 25일 날 내일 꼭 만나주세요 하는 그 녹취예요. 중간 부분입니다. 들려주세요. 결정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나는 주시라. 어차피 내일 저기 부장님 오시든 안 오시든 전 조선 봤습니다. 조선 봤는데 그 내용이 불충분할 수도 있겠죠.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내일 되면 내일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조선은 저희는 일주일 이상 지금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조선은 받는 상황 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약간 태도가 바뀌면 네. 김성태나 방영철도 지금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바뀔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 말만 놓고 봐서는 뭐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6번 양보해서 예.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을 되죠. 합니다. 예. 근데 박성현 검사는 지금 윗선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수사도 무마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그 변호사와 그 형량이 낮은 방조범 우유를 약속하는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약속을 하면 되냐 이렇게 전용기 의원이 물으니까 예. 김영남이 약속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안한 걸로 그래 알고 그럼 있다. 녹취 들어봐라. 예,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틀은 거죠. 예. 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김영남도. 그게 이제 그 원래 상황을 다 안 상태에서 거짓말하려고 맘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나온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민망해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 표정이나 목소리 보세요. 딱 준비해가지고 와서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뭐 나경원 같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 약속이라는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이란 말 안 나왔다. 주어가 없다고도 안 하고 그냥 뭐 저렇게 하면은 뭐 저 워딩은 부적절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던데 근데 어쨌거나 그게 좀 본인 입장에서도 빼박이구나 이거는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가 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주최한 예. 그 설명회에 가가지고 모든 걸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그 논리대로라면 김영남 그 전 검사도 박상용한테 보고를 받았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위증이죠. 그 검찰의 조직 구조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같으면 그 보고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 자범 사건도 아니고 예. 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검에 매일매일 보고해가면서 처리하는 사건을 박상용 말대로 일개 평검사가 부장하고 상의도 없이 뭐 종범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 김영남 전 검사의 거짓말 의혹도 지금 불거졌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김영남 그 검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영남 검사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사를 받을 때 그 변호사의 참여를 요구한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소리냐. 나는 그 변호사 선임 계약 조건 때 법정 재판만 관여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은 수사 입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김영남 검사가 거짓말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준비된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드러난 건데 예. 그거는 뭐랄까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좀 여러 명 선임해 보신 분들 알아요. 이게 그렇게 하거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부분을 맡게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서민석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분 말이 당연히 신빙성이 높죠. 김영남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라 굳이 그렇죠. 검사 조사 때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네, 아니 굳이가 아니라 그렇게 약정 자체를 안 해요. 판사가 왜 검사 조사받는데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를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처럼 이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조사 입회를 요청하게 되면 그 타임 차지를 하거든. 아무래도 비용이 더 그 시간이 10시간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감당해요? 예. 비용 문제도 있고. 예, 예.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김영남 전 검사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은 이겁니다. 김영남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문 조서를 필요하면 남기고 그리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를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를 부르면 강제 수사는 위법이다. 네.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실제로 그걸 남겼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김영남이 거짓말을 한 거는 사람을 불러서 그냥 그런 일종의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게 여러 번 제시가 문제가 돼서 예. 그게 진의 내규에 있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저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남겨야 된다. 그게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식이 되니까 뭘 다 남겨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았으면은 부장이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것이고 또 그걸 남기라고 체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부장 검사인데 그런 식의 거짓말을 그렇게 뻔히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좀 진짜 나쁜.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했다는 걸 지가 너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준비한 거에 불과하다고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행이잖아요.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지들이 볼 때 이걸 꼭 잡아서 말하자면 그 넣어야 되는 사건 예. 그런 거에는 흔히 해던 수법이죠. 검찰청 다녀보신 분들 알아요. 그런 짓 한다는 걸. 그리고 갔다 와서 사람들이 또 구치소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방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 아니 같이 있던 사람이 갔다가 안 오면 물어볼 거 아니야. 뭐 하고 예, 왔냐고. 뭐 하고 왔냐. 예. 그럼 나 연어 먹고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3년 5월부터 6월까지 수원지검 1313호 등에 불려갔을 때 네. 김영남 검사가 진술한 사실 확인서를 남긴 적이 없다. 예, 예. 그리고 대질심은 받은 적도 없다. 그렇죠. 이거를 그 정용환 서울고검 TF 차장검사한테 감찰 받을 때 다 진술했으니까 알아봐라. 어? 그리고 조서도 없었고 심지어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확인됐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검찰 예.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확인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수사 기록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다 그 허위로 입증되는 거고 또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TF 정용환 검사팀이 TF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이화영 부지사 말이 맞는지 아니면 네, 네. 김영남 검사 말이 맞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확인했다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죠. 그 이미 얘기. 확인했다고 네, 그랬죠. 감찰 조사 진즉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영남 전 검사가 특별히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다 드러날 텐데. 원래 거짓말을 하는 게 그들의 임무니까 여기 나와서 그래야지 앞으로 변호사에서 먹고 살고 할 때도 검찰이 돌봐줄 거니까. 만약에 거기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예. 조직에 타격을 입히면 조폭은 보복하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공직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조폭이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뭐든지. 지금 그러면 부목을 그 숨기려고 거짓말을 폭로를 하면 김영남 검사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관예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장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래가 없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지. 거짓말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돈이니까. 예.
조직을 배신하게 되면은 내가 살 길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아니, 조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다음은 그 김승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말한 내용은 요약을 하면 당초에 그 쌍방울 주가 조작했는데 이걸 검찰이 장난을 쳐서 이재명 대북 송금으로 그림을 바꿔버렸다라는 내용이잖아요. 2022년 10월 수원지검 수사 보고서를 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은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PPT를 띄웠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미 금감원이 검찰에다가 다 얘기를 했고 예. 관련 자료들이 다 있으니 영장 가져오면 바로 다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 나중에도 가가지고 몇 개만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왜 금감원장을 굳이 검사 출신 이복현이를 앉혀야 했는가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금감원에서 저기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은 뭉갰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직무유기죄라는 게 있는데 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향후에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고발할 대상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해서 고발하거든요. 예. 그때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추가로 그러니까 위증만 수 고발하는 있군요. 게 아니라 예. 요 국정조사 결과로 드러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이제 의결해서 고발하거든요. 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을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장난을 쳤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국정조사 특위에 나온 증인들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변호사 대납을 가지고 처음에 나한테 물었었다 계속. 그렇죠. 맨 처음에. 네. 예. 그러다가 느닷없이 일로 가더라. 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과정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그 리호남이라는 사람 돈을 받아서 예. 받아갔다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었느냐, 그 특정된 날짜 장소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예. 그때 그거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지금 판결도 나오고 다 했는데. 리오남은 거기 없었다라는 걸 국정원이 지금 명확히 확인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국정원이 확인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선원 의원 중심으로 이제 쭉 다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허위로 이호남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거를 지금 그 조작해야 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도 증언하시더만 국가기관이 국회에다가 답변을 하는데 기관장이 그거를 그 근거 없이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대북 송금으로 날조하려고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쌍방울의 주가 조작 부분을 덮어주고 쌍방울을 앞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김상태한테 딜을 한 거죠 일종의. 예. 당신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죽을래. 네가 그동안에 한 게 많은데 이제 심하게 말하면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엮을 수까지 있는 상황이었거든. 돈을 주고 돈을 계속 줬기 만나고 때문에.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이거하고 이제 바꾸자. 응? 당신이 이재명만 물고 들어가면 먹듯이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필요했던 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었다라는 진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네.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증죄가 또 추가되니까. 그러니까요. 박상용이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럼 박상용 검사는 어쨌든 나오기는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공소 취하는 조건으로 지금 결혼을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서영교 위원장은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할지 말지 그거는 나중에 예. 검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박상용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특검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저기 출범을 했고 나중에 특검이 공소 취소할 거다. 할 거다. 이 말을 예. 하는 거거든. 예. 특검이 공소 취소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공소 취소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이걸 정책 쟁점으로 만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의 박수를 받고 한동훈이처럼 떠보겠다. 예.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왜냐하면 앞에 한동훈이가 땡쌩 거짓말하고
아이폰 비밀번호 바꾸고 멀쩡하게 나쁜 짓 한 거 지네들도 다 아는데 빠져나가서 지금 국회의원을 나오네 마네 또 이러고 있는 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예.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살 길은 저거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윤석열이처럼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김승훈 의원이 또 추가로 그 공개한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뒤에 김성태 검찰 사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한 달 만에 바뀌는데, 그러니까 24년 6월에 1심에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름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인 24년 7월에 곧바로 115억 원에 이르는 김성태 관련 KH 주가 조작 조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이제 예. 시상을 하는 거죠. 시상.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 그러니까 24년 12월에 2심에서 이화영이 7년 8개월을 선고받으니까 역시 한 달 뒤인 25년 1월에 김성태의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각하 그렇게 해줍니다. 예. 와, 그러니까 이화영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렇게 해준다.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명백히 이제 그 연관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뭐 검찰이 이런 일을 하는 건 뭐 0.1%, 1%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 나머지 사건을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부실하게 가야 되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보안 수사 같은 거 얘기할 때 근거로 삼는 논리가.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출세에 욕심이 있었던 일부 검사들이 한정해서 처음 해본 일이냐. 예. 그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자들은 이 수법으로 계속 조직을 이어나가 왔고 사람들이 겁박해 왔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버르장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놔도 뭔가 여지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돌아가서 한다. 이거는 방첩사가 한 짓거리를 봐도 알잖아요. 오죽하면 기무사를 해체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러고 나서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라도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이 검찰의 민낯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절실하게 모든 것을 근본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리호남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그 리호남에게 돈을 줬느냐, 그리고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그거 잘못하면 유증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당시 언론에서는 이걸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찾아봤더니 조선일보 기사를 신문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이 뒤에 박선원 의원하고 봉지욱 기자가 나와가지고 반대 의견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기사라면 공방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리원하게 돈을 줬다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아니라 그냥 정파 찌라시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자들이 다급해요 지금. 예. 그간의 검언 유착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섰던 신문 아닙니까? 그 조선일보뿐입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다른 언론에서도 제목을 방용철이 다시 인정했다 이것만 지금 뽑던데 다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제가 이유가 없죠. 동아일보도 봤는데 동아일보는 공방 그렇게 썼더라고요. 양쪽.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맞잖아요. 조중동 중에서 동아일보가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이낙연 씨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이탈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그 봉지욱 기자가 그 청문회에서 리오남의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공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초 사진이다라고 예. 하면서 리오남이 최근에 북경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대북 사업가를 만났다. 네. 그래서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이렇게 만나려고 시도를 해봤나 봐요. 그런지 참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리오남은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리오남이 그 돈을 받았다라면 본인은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정도까지 다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확인했지. 예. 필리핀의 현장에서 그 회의 주관한 사람도 나와서 예,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성태하고 호텔방에 같이 있었다는 사람도 와서 증언을 했고 리오남 본인이 말한 거를 또 확인을 했고 이 정도 되면 기사 제목을 공방이라고 붙여도 안 되는 거죠. 예. 방용철의 거짓말 이렇게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중요한 거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딴 때는 무슨 막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 써놓고 나서 왜 그랬냐 그러면 검찰이 국가기관인데 그럼 믿지 말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기자들 내가 수타에 겪었거든요.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말 바꾸는 이게 언론인지. 예. 그리고 또 이제 박선 의원은 2019년 5월에 리오남은 김성태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타임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 10일에 리오남이 중국 대련의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11일 퇴원을 했고 5월 12일 북한으로 복귀를 했다. 예. 그런데 김성태 주장은 리오남이 중국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 복귀하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 리오남과 이렇게 만나서 300만 달러 뭐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믿고 거짓말한 건데 그때는 이제 그 사실이 또 드러나지도 않았고. 예. 근데 그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왜 필리핀에 갈 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명확하게 국정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남은 애초에 그쪽 담당도 아니고 예. 저기 동북 삼성 쪽 그러니까 그 흑룡강성, 길림성 뭐 이런 데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동포들 많이 사는데. 또 그 전에 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었는데 문명준이가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소위 말해 투항을 해가지고 그 탈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쪽에 북한 망들이 다 붕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위험하게 리오남이 갈 이유가 없다.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그거를 뭐 국정원이 너무나 앞뒤 관계를 명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교도관들의 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3일 첫 국조 투기 때 한 교도관이 제가 연어회 효덮밥을 전달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네. 박성영 검사의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라는 말은 거짓이 확인됐고 네. 그리고 추가로 4월 14일 대북 송금 청문회 때 교도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딱 꺼내면서 제가 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틀까요?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검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뭐 외부 음식 반입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원지검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예. 연어 술파티는 허위다라고 그거를 언론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그 고두성이가 확인한다고 지가 뭐 30몇 명 교도관 다 확인했다. 예, 고두성 검사가 예, 전화했네요. 그 말의 일부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유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는 그때 갖다 줬다. 술은 내가 못 봤다. 술은 못 봤다. 예, 예. 그 정도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교도관들도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기 전 공직에 있을 때부터 소위 그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로서 역할을 좀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요청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급이 높을수록 거부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거짓말합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군대에서는 그 자기가 경험한 일을 내가 좀 위험해지더라도 진실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감수하는 계급이 중사까지고 중사. 중사까지. 네, 공무원은 7급.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아니면 절대 대답 안 한다고 그러고 예. 확인 못 해준다고 그러고 자기가 얘기했던 거예요 다 나한테. 근데 그거를 제3자가 확인하게 되면 확인해줘라라고 하면 다 빠져나가거든. 이번에도 이 내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청문회 보면서 되게 보셨을 거예요. 그 교도관분들이 직급이 높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현장 예. 교도관들이니까. 그분들은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검사하고 싸우기까지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국무총리 했던 놈, 부총리 했던 놈들 그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출세한 자들이 보이고 있는 도덕성이나 이 윤리의식의 현실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세라는 게 한국에서 학부모들의 그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간절한 희망이자 목표였는데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간 윤석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아랫사람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의 출세한 자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좀 우리가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검사도 고위직이라 지들끼리 나름 네. 고위직이라고 하니까 싹 다 거짓말하는 거네요. 네.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보복이자 편파 수사다. 네.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에 한때라도 있었던 자가 국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며칠 전에 지 입장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예. 검사들이 아니면 안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유독 검사들만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 잘못 없이 했는데 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엎으려고 공격하느냐 이거거든 내용이. 예. 근데 얘들은 국회라는 것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걸 애초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인드가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 법원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한 일입니다. 판결로도 확인된 일입니다. 법원이 그러면 뭐 이거를 그냥 넘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끌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한 식구가 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상권분립 체제에서 그 민주 정부를 대하는 검사들의 태도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건지 그 정치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실 수 있는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총장 당시에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침묵했느냐.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7초의 침묵 그게 예. 전부잖아요. 예. 그때는 왜 말을 못하고 지금은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가 무섭기도 하고 거기 점지를 받아서 차장 몇 년 동안 저기 테스트를 받고 총장까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원석이 원래가 이제 그 집단의 똘마니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죠. 특히 집 부하였던 검사들이 너무 잘 알고 네. 한마디로 설마, 그냥 꼴값 떠는 겁니다. 윤석열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그래서 제가 꼴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 조폭 집단이 얼마나 이 나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와 관련해서 2차 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즉 출국이 됐어야 되는 좀 늦었죠 너무. 지난번에 이창수 전 중앙지검도 출국 금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다 했어야지. 예, 이게 뭐 송경호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훌륭한 검사였나요? 근데 원래 나중에 다- 김건희 때문에 네. 좀 저기가 생겼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그 윤석열 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이제 본인이 김건희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윤석열 네. 입장에서는 소위 다 자기 새끼인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한테 붙은 놈들이 있다. 예. 그래서 속아낸 거 아니에요. 그 이원석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조폭 라인 안에서 이제 주도권 다툼하는 거죠. 주도권 다툼. 저거 누구 새끼냐? 넌 지금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냐? 딱 조폭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은 본인이 부산 고검장으로 갈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 고검장을 가더라도 서울 고검장이면 몰라도 아, 부산으로 서울 고검장을. 보낸다는 거는 급급수 주겠다는 거거든.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송경호가 한동훈보다 선배예요. 대학은. 예. 웬만하면 다 한동훈보다 선배야. 근데 그 밑에서 그 똘마니 짓을 하고 있어요. 검사라는 이유로. 참나. 상명하복 전형적인. 네. 참. 뭐 그래서 수사의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많이 했기 이야기했지만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설명을 압수조서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변호했어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부분 증인.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압수조서에 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서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서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그럼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예 고함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자, 강백신 설명을 증인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들의 설명을 드리려고 민낯을 하는 보시는 것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라고 불러다 놓고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오늘 그 부분은 저들이 조금-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강백신!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강백신 증인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검찰이 질주하면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에 이재명이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압수조사 목록에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피의자라고 적은 거 아닙니까?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라고 적었어요. 이원석 증인, 이 압수조사 목록에 네, 위원장님. 이재명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어서 압수조사 목록을 실행하러 갔어요. 압수조사 목록을 하는데 이것을 검사들이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네, 위원장님. 이렇게 목표는 하나다라고 했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문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 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위원장? 답변이 이 피의 조서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저는 예,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피의자 저는 패북이 이재명이라고 없어요. 예.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썼던 이 압수조서, 이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던 거에 일관된 여러분의 검찰 수사 사냥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송경호 증인, 이 과정에서 내가 송경호 증인이 중앙지검장이죠?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일권 증인이 남욱 우리 증인에게 그런 발언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구체적 병인을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뻔한 이야기에도 저렇게 자기네 것을 감싸고 위원장님, 온 국민이 보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정일권 검사의 품성으로 보아 100% 믿습니다. 이러니까 송경호 증인이 지금 사냥질을 했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명확히 피의자, 자, 위원장님, 아까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송경호 증인, 요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답변해 보세요. 입건도 되기 전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하고 썼어요. 한번 이것도 보여주시겠습니다. 100%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중앙지검장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이거 이따가 다시 줄 테니까 보시고. 예. 송경호 증인, 그러니까 이게 수사 실무상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아예 입건 자체가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했습니다. 임의 제출을 하면 압수조서를 이 형제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명이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만 자, 이제 다만 송경호 증인 잠깐만요. 이렇게 송경호 증인이 그동안 해온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되네요. 입건이 안 돼 있는 남욱 증인에게 그러면 배를 갈라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저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송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국민 여러분 보셨죠? 인권 모욕 검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셨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 오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들어가세요. 이제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계속 조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이 계속 지금 검찰은 조폭이다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조폭하는 듯하고 뭐가 다른지. 예. 하기야 뭐 그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고 그러니까. 조폭도 안 하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깡패들이 네 딸 저기 어디 학교 가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인도적으로 딸을 걱정해줘서 하는 말입니까? 인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해도 요즘 조폭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표정이나 태도를 보세요. 어디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누가 저거를 조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차분하고 성실한 표정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런 자들을 국가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우리가 키워내고 있었다. 이걸 계속 두고 봐야 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중수청이 이제 들어서면 이제 검찰은 수사를 못 하고 예. 수사를 하는 거는 수사관이잖아요. 좀 달라질까요, 수사관들은? 예, 이제 뭐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건데 여기서 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그러면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남아 있는 검사들은 또 혹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수사청을 지원하는 검사들은 예. 또 수사관들은 그 중에 윤석열, 한동훈이의 똘마니들이 없겠느냐? 있겠죠. 당연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를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하는 걸 얘들은 조직의 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까워요. 수모라고 생각해. 수모. 아, 수모로. 수모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다라는 어떤 절실함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예. 아니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성의 그렇게 기미가 전혀 없이. 아니 평소에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들의 왕국이 있고 사람들이 그거에 접근도 못하고 다들 믿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예.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걸 다시 쌓아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 옛날에 그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언제 붙잡혀 가가지고 처벌받을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 이제 나눠놨으니까 안 그러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이것들은 이제 독가스처럼 계속 또 퍼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계속 제가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조금 옅어지고 조금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는 순간을 귀신같이 알거든요. 얘들은 절실하니까. 그러니까 그 절실함의 간절함에 대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뒤지면 안 된다. 저 악랄한 조폭들에 비해서. 대장동 청문회에서는 이제 어미준, 강백신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골 손님들이에요. 어미준, 강백신, 정일관. 신흥석이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예를 들면 관봉 띠지 사건이나 전 남부지검장 사건이나, 말씀하시죠? 예. 다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저희 찐윤 핵심들이에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고영권이도 있고 뭐 거기에 이제 그 사단 중에 주진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놈들이 다 만들어내는 사건들이에요. 예.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서해 사건, 동해 사건, 무슨 울산 사건, 무슨 저 조국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많잖아요. 제 사건도 있고. 그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제 기술자들이지 기술자들. 이런 걸 이제 이게 필요하면 저희 가서 이거 만들어내고 이게 필요하면 저희 가서 만들고 옛날에는 경찰에 이제 고문 기술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이제 필요한 사건의 간첩 조작을 위해서 그때 이렇게 보낸다는 거잖아. 그럼 007 가방에다가 고문 도구 들고 온다는 거잖아.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놈들인 거죠. 종합특검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예. 가보니까 이제 제가 하여튼 1등 수계더라고, 1등 수계. 1등 수계. 거기 저하고 가깝지도 않고 저를 심지어 모르는 수십 명의 법무관들 명단이 적혀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현역 군인들도 많이들 저기가 저하고 다 연루된 걸로 막 이렇게 묘사해 놓고 했던데 그게 그대로 이제 계엄이 성공하고 이놈들이 그걸 실행했으면 그 친구들은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하고 가깝지도 않고 심지어 나하고 나를 싫어하고 막 이런데 내 사람으로 분류돼 가지고 계속 앞길이 막히는 상황이 됐겠더라고요. 리스트가 많은 사람이 뭐 누구누구였어요? 네, 그 보니까 뭐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놓은 거는 3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하고 거기에서, 네. 김병주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엮어놓은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추미애 의원 순인 걸로 보이던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미워하는 사람 이제 그 김용현 및 그 정치군인들이 미워하는 사람 요거를 중심으로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양쪽에서 다 미워하니까 제가 1등으로 사람이 제일 많고 김병주 의원은 이제 군 출신이니까 군인들이 미워하니까 또 군인들이 명단이 많고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이가 미워하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다고 제가 그냥 나름의 해석을 붙였었습니다. 의원님 리스트에 뭐 김상환 전 준장도 있다면서요? 네, 이름은 알고 누군지는 안다. 근데 전혀 가깝지 않다 이런 거고 김상환이도 먼저 가서 조사받고 갔던데 그래도 이제 되게 억울해하지. 그러니까 그 리스트 때문에 본인의 승진에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 뭐 그렇게 그렇죠. 주장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최혜병 사건 덮었던 검찰단장 김동혁이라고 있잖아요. 예. 김동혁이를 검찰단장으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원래는 걔들이 자리를 교대하는 게 당연한 순서고 계속 그래 왔던 자리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거를 또 국방부 인사 담당자가 와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예.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일들이 많고 특검이 또 의지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금 파고들어 수사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란의 준비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그거를 위해서 여기저기 그 정부 조직이 가동되는 흔적들이 지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앞선 특검에서 덮어버린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2차 종합특검은 다 찾아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머지를 내란 세력의 발볼 세곤을 위해서는 특별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가지고 한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다. 3년. 네. 관련자들이 워낙 많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냥 뭐 경찰 하나로도 검찰 하나로도 뭐 공수처 하나로도 그렇게 안 되고 전 수사기관이 합심해서 이거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